정지용의 불사조 봅시다. B의 느낌표의 동그라미. 느낌표의 동그라미. 뭘 봐야 될까요? 영탄. 그렇습니다. 영탄입니다. 너는 너의 동그라미. 너가 누구죠? 청자. 청자죠. 여기서 청자는 누구예요? 너. 불사조. 누구한테 너라고 하고 있어요? 새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비애한테 하는 말이죠. 청자 의인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 오케이? 비애는 사람이 아니잖아. 비는 뭐예요? 감정이잖아. 비가 감정이에요? 슬픔. 그래서 너는 의인어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 모양할 수 없도다. 비에는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뭐예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양할 수 없다는 추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추상적인 비에.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나의 동그라미 뭐죠? 나 뭐죠? 화자. 예, 화자.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아있도다, 살았도다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너는 내가 품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죠.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너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A라고 써볼까? 박힌 화살에 뭐라고 쓰면 돼? B라고 써볼까? 무슨 법? 운율. 오케이. A는 B니까 은유법입니다. 날지 않는 새라고도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화살과 새는 다 뭘 의미한다? A를. 그치. A를 의미한다. 근데 얘네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고도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네.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뭐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이 내용도 그냥 사실은 그냥 그 내용이잖아. 결국은 뭐야? 비의 슬픔과 울음을 다 내가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비의 특징. 너를 돌려보낼 암호는 암호에 대한 이야기죠.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도 비애를 외면하는 외부 요인들. 비애를 다 거절하고 있대요. 은밀히 이루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행복에 쓰면 되죠. 비애와 대조되는 소재다. 이해됐나요? 네.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넌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느냐? 비애 오오 체크. 감탄사죠. 나의 신부의 체크. 이거의 원관념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화자가 뭐하고 있대? 비애를 사랑한대. 화자는 비애를 사랑함.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의 세모. 그러나가 나오면 뭐라고 써줘야 될까? 반대. 시상의 전환. 꼭 기억하세요. 현대시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묻은 아무런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성문의 체크. 성문이 뭔 줄 아나요? 돌석 문장. 그래, 돌문이야. 뭘 하는? 관뚜껑에 대한 이야기죠. 관뚜껑 원래 나무들이잖아. 옛날에는 고귀한 것들은 나무로도 묻었어. 돌로 석관을 썼으니까요.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가 뭐죠? 꽃. 날개입니다. 이런 단어는 알면 좋아요. 나중에 읽기 편해져요. 날개를 펴는 오오 또 감탄사가 쓰였고요.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의 비출. 그러면 거기다 써봐. 비에는 죽었지. 네. 그리워하는 걸. 진짜 죽었을까? 아니죠. 죽었지만 소멸하지 않고 다시 뭐 했어요? 다시 생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뭐다? 비에는 영원히 나와 화자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너도 이해했어? 네. 근데 응. 죽었지만 소멸하지 않았다는 건 잠깐 사라진 거지. 소멸이란 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잠깐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죽었다는 표현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불사조라는 소재를 드러냈잖아. 불사조가 원래 그 부활의 상징이잖아. 이해됐나요? 네. 가을날 체크. 뭐가 나왔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계절에 대한 이야기. 빈손에 받아든 꽃씨 하나의 체크. 얘가 바로 뭐예요?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적 대상이라고 적어주시다. 한 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느낌표가 있죠? 이 부분에.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영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탄 체크 한번 같이 해주시고.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를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잎과 꽃은 보통 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봄과 여름에 대한 이야기죠. 오케이? 봄, 여름이라고 써주세요. 잎이며 꽃이며 봄, 여름.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뭐에 대한 이야기? 가을에 대한 이야기. 오직 하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그러면 가을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꽃씨에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꽃씨는 어떤 의미라고 써주면 좋을까? 집약체가 되는 거죠. 집약체. 싹 다 모아서 들어있는 것. 무엇이? 봄과 여름과 가을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됐죠?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의 체크. 무슨 법? 의인법. 뜨거운은 뭐에 대한 이야기? 촉각. 감각? 맞는 말이야. 그 중에서 뭐라는 거지?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그래서 뭐예요? 여름의 오후와 꽃들의 몸부림과 노을의 입김이
싹 다 어디에 있다? 하나의 무게의 밑줄. 여기서의 하나의 무게가 바로 뭐? 꽃이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꽃이 아까 위에서 왜 집약이라고 했는지 이해돼?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에 체크 한번 해주고, 뜨거운 노을의 입김에 체크 한번 해주고, 이 두 놈이 다 어디로 갔다? 하나의 무게인 꽃이로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비의 껍질의 체크. 자, 그러면 슬픈 껍질들이다. 왜? 왜 슬프지? 찬란했던 게 다 사라졌기 때문인 거지. 그치? 화려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비에는 화려함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껍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껍질은 낙엽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푸르딩딩하던 것들이 싹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모아 불태워버리면 이건 이제 그래서 뭐야? 낙엽을 태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를 손에 받고 낙엽을 불에 태웠더니 마당이 넓어졌다.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내 동그라미 화자가 드러났다 라고 체크를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음 어느 깊이 밑줄. 화자가 뭐하고 있어?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 화자가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 이제 이렇게 봐봐. 맨 처음에 화자가 내면을 봤어? 꽃을 봤어? 꽃을 봤죠. 꽃을 봤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야?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외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부, 내면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화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거. 꽃을 봤으니까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겉에 것에 대하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맨 처음에 자연을 먼저 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죠?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의 밑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죠? 외로움이 여물어 간다에 대한 이야기죠? 오케이? 외로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 여무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야 되잖아. 네.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없는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물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라고 되어 있죠. 묻는다의 밑줄. 여기서의 묻는다는 뭐예요? 물어보다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씨를 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니까 여기서의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뭐랑 비슷하겠어? 앞에서 말했던 꽃잎, 잎사귀 이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꽃잎과 잎사귀들과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서? 내용 이해됐어? 왜냐면 앞부분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꽃씨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어? 그것들 싹 다 포함해가지고
몸짓들이 다 꽃시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봄 하면 뭐지?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예쁘고 초록색이 막 펼쳐져 있고 이런 내용이잖아. 화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대화를 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표지의 체크. 이 표지라는 건 뭘 생각하면 돼요? 표지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낮, 밤, 시간, 언제 이런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히 볼까요? 가히. 시간이 있나요? 네. 잠시만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이제, 지금. 시간 표지 있죠? 이해됐죠? 시간 표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 그지야? 나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나도 볼까? 나에는 있어 없어? 나도 있어요. 나의 시간 표지 있어 없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뭐 가을 아니고 여름의 오후. 그치, 여름날의 오후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것도 화자가 지금 나 너무 죽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 이런 내용인가? 아니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비읍 처지도 글렀죠. 자,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궁금한 거 있나요?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있긴 있네요. 그쵸? 성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나요? 안 반성하고 있나요? 반성하는 건 아니죠. 반성은 아니죠? 저 잘못 살았어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찰이 글렀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의 체크. 공간이 이동에 나오려면 내용이 뭐여야 된다고? 화자가 직접 움직여야 돼요. 이해됐죠?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흐름에 따라 계절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어. 계절의 흐름은 뭐였어요? 봄, 여름, 가을로 갔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봐야 되는 거죠. 화자의 정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화자의 정서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의 이동도 틀렸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뭘 물어본다고 이런 건? 의인법. 그치, 의인법, 의인화.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한테 말을 걸거나 청자로 설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도 글렀습니다. 가와 나 모두 영탄법을 사용했다. 느낌표 둘 다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5번밖에 없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B와 달리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존재로 표현했다. A가 어디 있어요? 너는 슬픈 울음과 아픔 눈짓을 지닌다 라고 되어 있고 B는 여물어 만져지는 것일까? 뭐 추상적 관념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직은. 그래서 1번은 틀렸죠. B는 A와 달리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부정적 처지. 그럼 이 말은 뭐야? 자연과 인간의 대비의 밑줄. 화자의 부정적 처지의 밑줄. 그럼 이 말은 뭔 내용이어야 돼? 원래 자연은 긍정적인데 화자는 부정적이어야 돼. 이해돼? 자연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A는 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정적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었죠? 뭐였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정적인 걸 조용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동적 이미지다. 그럼 뭐야 이번에 움직이는 게 있냐 없냐고 물어보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가변성의 체크. 가변성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가변화 불변화 했었죠.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성질. B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는 변하지 않는 건가요? B 존내 변해서 모였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4번도 글렀습니다. A와 B는 모두 청자 있어요? 없어요? 청자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3번 보겠습니다. 보기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밑줄 소멸이 새로운 생성. 가의 화자는 가의 체크. 비애를 인간의 근원적 감정으로 인식했다. 비애 밑줄 근원적 감정 밑줄.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나는 너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 거죠. 이해됐죠? 인간은 굴레와 같은 의 밑줄. 굴레가 뭐냐? 쳇바퀴 도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뭐야?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애가 죽었다가 불사조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의 밑줄. 그래서 소멸과 부활을 거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의 화자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야 생성되는 나의 체크. 생성되는 꽃씨를 보며, 그럼 뭐예요? 잎과 꽃이 사라진 밑줄 생성되는 꽃씨의 체크. 인간이 내적 성승을 이루는 과정을 깨닫고 있다. 깨달음의 체크. 소멸과 비움 그리고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연 형상을 통해서 형상화한 것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너는 나의 가장 안에 살았고에 나의 심장을 차지했다는 것은 근원적 감정이다. 같이 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가에서 나의 신부인 비애가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죽었다는 것은 비애를 젊은 시절에 늘 자신과 함께하는 숙명적 존재이다. 청춘이 다한 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가에서 비애를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불사조라고 한 것은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성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해 맞죠? 나에서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작은 꽃이가 된다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빛깔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소멸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내적 성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지? 하고 싶은 거지. 왜?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가 뭔데? 그게 사라지고 꽃씨를 만든 거였고 그게 묻혀야 내적 성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야? 반복을 해서 생기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애매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